소나무 거리 17번지 집은 마을 끝에 위치해 있었다. 오래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 깨진 목재 울타리와 높은 창틀의 하얀 창문이 특징이었다. 이 집에서 47년 동안 모두가 알고 있는 한 부부가 살았다. 부인은 은퇴한 교사로 부드러운 목소리와 단단한 손을 가졌고 남편은 이웃 농장의 관리인으로 낮은 목소리와 낡은 모자가 특징이었다. 그들에게는 가족처럼 대하는 하얀 말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말의 이름은 단순히 백마였다. 그들이 함께 가꾸는 모든 것처럼 화려함 없이 단순했다. 부인이 영원히 떠난 후 집은 잠겼다. 이미 나이가 많은 남편은 100km 떨어진 딸의 집으로 이사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존중하면서도 일상의 바쁨으로 지켜보았다. 마당은 마른 잎으로 뒤덮였다. 창문은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그리고 갱마는 그대로 남았다. 백마는 혼자서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한 번도 빠짐없이 거실 창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울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때로는 3번씩. 그런 다음 목초지로 돌아가 하루 종일 조용히 지냈다. 이웃들이 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서로 이야기했다. 이상하지 않아. 아마 음식을 찾고 있나 봐. 아니면 아픈 건가. 하지만 아무도 지켜보는 것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흐린 하늘의 일요일, 노인이 돌아왔다. 그는 몇 가지 소지품을 가지러 왔다. 책들, 오래된 술, 조심스럽게 보관된 도자기 찻잔 세트. 그는 혼자 들어갔다. 재킷 주머니에 열쇠를 넣고 어깨에는 피로함을 안고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몇 달 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렸다. 말의 울음소리. 창문을 통해 바라보니 백마가 거기 있었다. 같은 자리에 목을 쭉 펴고 집안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문간에 서서 이해했다. 벽에는 그녀가 고집스럽게 유지하던 같은 못에 걸린 초상화가 있었다. 옅은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마레 등에 손을 얹은 채 촬영된 아내의 사진이었다. 그 이미지는 세 사람을 고정시켰다. 그녀, 그리고 백마. 말은 벽을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다. 노인은 창문으로 다가가 그녀가 자수를 놓던 안락의자에 앉았다. 밖에 있던 백마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울지는 않았다. 그저 그대로 있었다. 두 번째 반전은 감정적이었다. 그때까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노인은 매주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현관을 청소하고 식물에 물을 주고 거실 창문을 항상 열어두었다. 백마는 계속해서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이제 둘은 함께 앉았다. 한 명은 안쪽에, 다른 한 명은 바깥쪽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 있었다. 세 번째 반전은 마을에서 왔다. 할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젊은 여교사가 말과 노인의 행동에 대해 관찰한 모든 것을 노트북에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림, 시간, 감정적인 메모가 담긴 작은 현장 일기를 시작했다. 시립학교가 이를 발견하고 노트북을 학생들을 위한 독서 프로젝트로 변화시켰다. 제목은 침묵이 사는 곳이었다. 변화는 계속되었다. 마을의 아이들이 노인을 방문하러 그와 백마, 그리고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17번지 집은 있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학교 산책로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거실 창문 아래에는 작은 나무 벤치가 설치되어 방문객들이 앉아서 말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은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것을 사진 액자 아래에 두었다. 딸은 방문했을 때 공식적으로 아무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집이 계속 살아있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 마지막 5가지 반전은 이야기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백마는 학교 옆면의 노인과 교사와 함께 그려진 그림으로 기념되었다. 학생들의 그룹이 조용한 집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커뮤니티 신문을 만들었다. 이 사례에 감동을 받은 지역 제작자가 창문의 이미지를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조용한 의식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감정적 유대에 관한 사진 전시회가 이웃 도시의 문화센터에 마련되었다.
이별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던 노인은 마침내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그녀가 결코 그녀를 보는 것을 멈추지 않은 말의 형태로 그녀의 일부를 밖에 남겨준 것에 감사하며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추운 아침에 일어난다. 이미 더 느리고 지친 백마가 마지막으로 창문 앞에 나타난다. 울지 않는다. 그저 기대어 그대로 있다. 노인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말 옆에 앉아 목을 쓰다듬는다. 그들은 해가 뜰 때까지 그렇게 있다. 마지막 장면은 죽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끝을 보여주지 않는다. 단지 드문 지속성만 보여준다. 전 세계가 계속 나아가기 위해 서두르는 동안에도 잊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지속성. 이 조용한 의식은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백마와 노인의 일상을 지켜보기 위해 매일 아침 17번지 집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는 늘어났다.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에 창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인사를 했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마을 전체가 이 의식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노인의 딸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했고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17번지 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목격했다. 백마가 창문 앞에 서 있고 아버지가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그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의 대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 그때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슬픔이나 상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사랑의 지속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 이해요.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는 정말로 떠나지 않았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평화가 있었다. 그녀는 항상 여기 있었단다. 그가 말했다. 우리 모두 안에 백마의 이야기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이웃 도시의 사람들도 이 독특한 의식에 대해 듣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방문객들이 몰려들었다. 지력신문은 백마의 충성심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전국 방송국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노인은 이 모든 관심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카메라나 인터뷰가 아니라 매일 아침 창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는 백마였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었다. 마을 학교에서는 백마 프로젝트라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대, 사랑의 다양한 형태, 상실과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그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인과 백마에 대한 시를 지었다. 학교 벽에는 백마와 노인, 그리고 그 사이의 모습이 그려진 큰 벽화가 생겼다. 그림 아래에는 침묵도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의 언어이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노인과 백마의 일상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백마는 창문 앞에 서고 노인은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들의 의식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조용한 형태로 가장 강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유대는 시간이나 거리, 심지어 이별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마을은 특별한 분위기로 깨어났다. 새들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지저귀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잎을 춤추게 했다. 소나무 거리 17번지 집 앞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백마와 노인의 의식이 시작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행사를 준비했다. 아이들은 색종이로 만든 말 모양의 장식품을 들고 있었고 어른들은 케이크와 차를 가져왔다. 모두가 백마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 시간이 지나도 백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지만 백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오늘따라 얘 안 오는 걸까? 아마 날씨 때문인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걸까? 노인도 안락의자에 앉아 창문 밖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 하지만 이제 그 그리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교사는 이 새로운 발전을 열심히 기록했다. 그녀의 노트북은 점점 더 두꺼워졌고 그녀의 관찰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백마와 브라운 사이의 관계, 노인과 말들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어느 날, 그녀는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백마를 보는 것이 아내를 잃은 상처를 더 깊게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치유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백마는 아내의 사랑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브라운이 와서 그것은 마치 인생이 계속된다는 메시지 같아요. 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라는 것을. 마을 학교에서는 백마와 브라운이라는 새로운 연극이 준비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열심히 대사를 외우고 의상을 만들고 무대를 꾸몄다. 그들은 노인과 아내의 사랑 이야기, 백마의 충성심, 그리고 브라운의 등장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희망을 담은 이야기를 만들었다. 연극은 마을 축제에서 공연될 예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한편 백마와 브라운은 마을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당근과 사과를 가져다 주었고 아이들은 그들의 그림을 그렸다. 노인은 이 모든 관심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매일 아침 창문 앞에 앉아 말들을 기다렸고 그들이 나타나면 밖으로 나가 그들과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그들과 함께 마을을 산책하기도 했다. 노인, 백마, 브라운이 마을 거리를 걷는 모습은 이제 마을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어느 날 노인이 말들과 함께 산책하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까운 헛간으로 피신했다. 헛간은 오래되고 먼지투성이었지만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노인은 헛간 구석에 앉아 백마와 브라운이 건초를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 그는 헛간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수십 년 전의 마을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아내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말을 타고 있었고 그 말은 다름 아닌 백마의 어미였다. 노인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그 날을 기억했다. 그와 아내가 처음으로 백마의 어미를 샀던 날 그들은 그 말에게 하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나중에 그 말이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에게 백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 백마는 브라운을 데려왔다. 마치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았다. 비가 그치자 노인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말들과 함께 17번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 사진을 아내의 초상화 옆에 걸었다. 이제 벽에는 두 개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두 개의 이미지. 그날 밤 노인은 아내에게 또 다른 편지를 썼다. 오늘 우리의 처마를 샀던 날의 사진을 찾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기억나요? 그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꿈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가족,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이 이야기,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발견한 사진에 대해 듣고 더욱 감동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일부로 느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의 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한 가지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젊은 교사는 노인의 허락을 받아 그 사진을 자신의 노트북에 포함시켰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세대를 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하기로 결심했다. 마을 축제 날이 다가왔다. 마을 광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음식과 음료가 가득했다.
무대 위에서는 아이들이 백마와 브라운을 열정적으로 공연했다. 관객들은 눈물과 웃음으로 공연을 지켜보았다. 특히 백마와 브라운이 실제로 무대에 등장했을 때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노인은 객석맨 앞에 앉아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마을 이장이 무대에 올라 노인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든 킬트였다. 킬트에는 노인과 아내, 백마와 브라운, 그리고 17번지 집의 이미지가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진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장이 말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킬트를 받아들었다.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감정이 복받쳐 말을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날 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다. 노인은 백마와 브라운과 함께 17번지 집 앞 잔디밭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내의 사랑이 여전히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불꽃이 하늘에서 꽃처럼 피어날 때 노인은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당신. 이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그는 백마와 브라운이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들도 그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축제가 끝난 후 마을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더 가벼워졌고 이웃 간의 대화는 더 따뜻해졌다. 백마와 브라운, 그리고 노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마을 전체의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이 평소처럼 17번지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남성이 다가와 인사했다. 저는 국영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김민수입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면 백마와 브라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노인은 놀랐지만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 감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제가 찾던 것입니다. 평범한 듯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 그날부터 김 감독과 그의 촬영팀은 마을에 머물며 백마와 브라운, 노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17번지 집, 마을 학교, 노인이 발견한 오래된 사진, 그리고 백마와 브라운이 매일 아침 창문 앞에 서는 모습을 담았다. 처음에 노인은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단지 자신의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는 곧 이 이야기가 단지 그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김 감독은 노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사랑, 상실, 기억, 그리고 삶의 계속됨에 대해 이야기했다. 노인은 처음으로 아내와의 첫 만남, 그들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의 고통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백마가 매일 창문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마치 그녀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김 감독은 이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다. 그는 자신도 몇 년 전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을 노인에게 털어놓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촬영이 계속되는 동안 마을에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7번지 집 근처의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다. 카페의 이름은 백마와 브라운이었고 벽에는 말들과 노인의 사진이 가득했다. 카페 주인은 수익의 일부를 마을 학교의 예술 프로그램에 기부했다. 마을 광장에는 백마와 브라운의 동상이 세워졌다. 동상은 두 마리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표현했고 받침대에는 사랑은 형태를 바꿀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노인의 딸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아버지가 걱정되었다. 영화가 끝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랫동안 박수를 쳤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며 노인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며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무대에 올라 노인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다. 그것은 아내의 초상화를 기반으로 한 아름다운 유화였다. 이 그림은 당신의 아내를 기억하는 작은 방법입니다. 김 감독이 말했다.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갔는지 그녀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받아들었다. 그는 말없이 김 감독을 껴안았다. 그 순간 강당 밖에서 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밖을 바라보았다. 백마와 브라운이 강당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마치 그들도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웃음과 감동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밖으로 나가 말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들의 목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고마워, 내 친구들. 이 모든 것은 너희들 덕분이야. 다큐멘터리는 전국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고 엄청난 반응을 얻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많은 이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러 백마와 브라운 그리고 노인을 만나고 싶어 했다. 마을은 갑자기 관광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는 마을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다. 노인은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려고 노력했고 때로는 백마와 브라운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마을 위원회는 방문객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들은 17번지 집과 노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말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방문객들을 위한 작은 방문자 센터를 만들어 그곳에서 이야기의 배경과 마을의 역사를 배울 수 있게 했다. 젊은 교사의 책 세대를 넘는 사랑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는 책의 수익금으로 마을 학교에 작은 도서관을 지었다. 도서관은 백마 도서관이라고 불렸고 특히 사랑, 상실, 기억에 관한 책들이 많이 구비되었다. 도서관에는 노인과 아내, 백마와 브라운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섹션이 있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이 열렸다. 주제는 상실 후의 삶이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노인도 참석하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른 형태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작입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노인에게 감사를 표했다.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저는 희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사랑이 계속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을 학교의 아이들은 백마와 브라운의 모험이라는 그림책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다. 각 학급이 하나의 이야기를 맡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완성된 책들은 도서관에 전시되었고 나중에는 실제로 출판되어 판매되기도 했다. 책의 수익금은 동물보호 단체에 기부되었다. 마을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오래된 건물들이 새롭게 단장되었고 거리에는 꽃들이 심어졌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친절해졌고 이웃 간의 유대감이 강해졌다. 마을은 사랑의 마을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노인은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매일 아침 백마와 브라운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마을을 산책했다. 그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들은 나중에 창문 너머의 편지들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어느 날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왔다. 소녀는 작은 그림을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소녀가 말했다. 이 그림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백마와 브라운, 그리고 할아버지를 그렸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받아들었다. 그림에는 노인과 두 말이 그려져 있었고
그들 위로는 밝은 빛이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는 여성의 모습이 흐릿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건 할아버지의 아내예요. 소녀가 설명했다. 선생님이 그녀가 항상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어요. 노인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소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그가 말했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노인은 그 그림을 아내의 초상화 옆에 걸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내에게 또 다른 편지를 썼다. 오늘 한 어린 소녀가 나에게 그림을 주었어요. 그 그림 속에서 당신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당신은 항상 여기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을의 모든 구석에. 당신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마을의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였다. 그들은 상실과 슬픔을 넘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노인과 두 마리 말, 그리고 창문 너머로 계속되는 사랑이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계절은 변화했다. 봄이 와서 마을 전체가 꽃으로 가득 찼을 때 소나무 거리 17번지 집 앞 정원도 색색의 꽃들로 화려하게 피어났다. 노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었다. 그는 아내가 좋아했던 꽃들, 라일락, 장미, 튤립을 심었다. 백마와 브라운은 매일 아침 그를 방문했고 때로는 그가 정원을 가꾸는 동안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도 했다. 봄의 어느 날 노인이 정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낯선 여성이 집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중년의 우아한 여성이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혹시 이곳이 창문 너머의 사랑에 나온 그 집인가요? 노인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네, 맞습니다. 여성은 가까이 다가왔다.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 남편이 3년 전에 떠났는데 그 이후로 저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노인은 여성을 정원 벤치로 초대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성은 남편과의 추억, 그의 떠남, 그리고 그 이후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노인은 조용히 듣다가 가끔씩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상실의 고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일부가 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백마와 브라운이 정원으로 걸어왔다. 여성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다큐멘터리에서 본 그대로네요. 그녀가 말했다. 마치 동화 같아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때로는 현실이 동화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여성은 떠나기 전에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유리 풍경이었다. 이것은 제 남편이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풍경 소리가 당신과 당신의 아내, 그리고 이 특별한 말들을 항상 연결해 주길 바랍니다. 노인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다. 그는 그 풍경을 거실 창문에 걸었다. 이제 바람이 불 때마다 부드러운 음악 같은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로 더 많은 방문객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와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노인은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선물들은 하나둘씩 집 안에 자리 잡았다. 작은 조각상, 그림, 손으로 만든 카드 등 각각의 선물은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무더운 날씨에 노인은 백마와 브라운에게 시원한 물을 자주 주었다. 그들은 때로는 가까운 호수로 가서 수영을 하기도 했다. 노인은 호숫가에 앉아 말들이 물속에서 즐겁게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모습은 그에게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말을 타고 호수로 소풍 갔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여름의 어느 날 노인은 마을 학교에 초대되었다. 아이들이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했다.
학교에 도착한 노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이들은 사계절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준비했다. 그것은 노인과 아내, 백마와 브라운의 이야기를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이 축제는 당신과 백마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교사가 설명했다. 사람들이 상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사랑의 지속성을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노인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축제에 참여하러 아내에게 새로운 편지를 썼고 종이 등불에 메시지를 적어 하늘로 날려 보냈다. 백마와 브라운도 축제의 일부가 되어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축제의 마지막 순간 모든 사람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원을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기억의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마을의 한 음악 교사가 노인의 편지를 바탕으로 작곡한 것이었다. 노래의 가사는 사랑의 영원함, 기억의 소중함,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노인은 원의 중앙에 서서 주위의 모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의 개인적인 슬픔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무언가로 변할 수 있었는지 놀라웠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노인은 더 많은 시간을 17번지 집에서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딸의 집에서 살지 않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딸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 노인은 집을 새롭게 단장했다. 오래된 가구들을 정리하고 벽에 새 페인트를 칠했다. 하지만 아내의 초상화는 그대로 같은 자리에 두었다. 그 옆에는 이제 많은 사진들과 그림들, 그리고 방문객들이 준 선물들이 함께 있었다. 노인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아침에는 백마와 브라운을 맞이하고 정원을 가꾸고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오후에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거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녁에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창문 옆 안락의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가을의 마지막 날, 첫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노인은 창문을 통해 하얀 눈송이가 정원을 덮는 것을 지켜보았다. 백마와 브라운은 눈 속에서 장난치며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다. 노인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미소 지었다. 겨울이 왔다. 마을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17번지 집은 마치 동화 속 오두막처럼 보였다.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비치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노인은 겨울을 위해 백마와 브라운을 위한 작은 헛간을 마련했다. 헛간은 집 바로 옆에 있어 말들이 언제든지 창문 앞에 올 수 있었다. 겨울의 어느 날 심한 눈보라가 마을을 강타했다. 길은 모두 막히고 전기도 끊겼다. 노인은 걱정했다. 백마와 브라운이 추위에 괜찮을지 염려되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헛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말들이 서로 바짝 붙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노인을 보자 반갑게 소리쳤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헛간에 더 많은 담요를 가져다주고 말들에게 신선한 물과 먹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렸다. 이 추운 밤, 그는 말들과 함께 헛간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노인은 헛간 구석에 작은 침대를 마련하고 누웠다. 백마와 브라운은 그의 주위에 누웠다. 그들의 체온이 헛간 전체를 따뜻하게 했다. 노인은 말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 대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눈 덮인 들판 위를 걷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을 향해 미소 지었고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아침에 노인이 깨어났을 때 눈보라는 그쳤고 세상은 다시 조용했다. 그는 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앞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17번지 집 주변에 눈을 치우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과 말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 걱정했어요. 젊은 교사가 말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할아버지가 괜찮으신지 확인하러 왔어요. 노인은 감동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했다. 그날 17번지 집은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차를 마시고 쿠키를 먹고 겨울 이야기를 나누었다. 백마와 브라운은 창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노인의 건강은 조금씩 약해졌다. 그는 더 쉽게 피로를 느꼈고 가끔은 기침을 하기도 했다. 딸은 걱정되어 더 자주 방문했고 마을 의사도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했다. 하지만 노인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어. 그가 딸에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이 선물이야. 그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고 백마와 브라운을 돌보았다. 그의 글씨체는 조금 더 떨리게 되었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사랑과 감사로 가득했다. 겨울의 마지막 날, 노인은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었고 아내와 함께 꽃밭을 거닐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내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한 모든 일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우리의 사랑을 살아있게 했어요. 노인이 깨어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그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봄의 첫 꽃봉오리가 정원에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백마와 브라운은 평소처럼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은 창문을 열고 그들에게 말했다. 좋은 아침이야, 내 친구들.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구나. 봄이 완전히 찾아왔다. 소나무거리 17번지 집 주변은 색색의 꽃들로 가득 찼고 새들은 기쁘게 지저귀었다. 노인은 매일 아침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새로운 꽃들을 심고 오래된 식물들을 돌보았다. 백마와 브라운은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그들은 노인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그가 정원 벤치에 앉아 쉴 때면 그의 옆에 누웠다. 봄의 어느 날 노인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마을 위원회에 자신의 집과 정원을 기증하기로 했다. 그의 바람은 이곳이 사랑과 기억의 집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상실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는 이 집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길 바랍니다. 그가 마을 이장에게 말했다. 그리고 백마와 브라운이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을 위원회는 노인의 제안에 감동했다. 그들은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집의 일부는 작은 박물관으로, 일부는 상담 공간으로, 그리고 정원은 명상과 기억의 공간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다. 노인은 이 모든 계획을 듣고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첩, 편지들, 아내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다. 그중 일부는 박물관에 전시될 것이고 나머지는 딸에게 줄 것이었다. 그가 아내에게 쓴 편지들은 작은 책으로 묶어서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노인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아내와의 사랑, 백마와의 만남, 브라운의 등장, 그리고 마을 전체의 변화.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백마와 브라운이 이미 나 있었다. 그들은 평소와 달리 조용히 서 있었다. 노인은 집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말없이 그들의 목을 쓰다듬었다. 백마의 눈에서 노인은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백마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구나. 노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지, 그날 노인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말들과 함께 보냈다. 그들은 마을을 산책하고 호수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노인은 빵 한 조각을 꺼내 오리들에게 던져주었다. 백마와 브라운도 물가에서 평화롭게 쉬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17번지 집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현관 계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백마와 브라운은 그의 양쪽에 누웠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석양이 지고 첫 별들이 하늘에 나타났다.
노인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손을 뻗어 백마의 갈기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내 친구들, 그가 말했다. 너희들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그날 밤, 노인은 마지막 순식간에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17번지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꽃과 촛불을 가져왔다. 노인의 딸도 서둘러 마을로 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슬픔과 동시에 위안을 느꼈다. 아버지는 행복하게 가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와 다시 만나러 가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위한 특별한 장례식을 준비했다. 그것은 슬픔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 같은 장례식이었다. 사람들은 노인과의 추억을 나누고 그의 편지를 함께 읽었다. 아이들은 노인을 위한 노래를 불렀고 어른들은 그를 기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백마와 브라운은 장례식 내내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이 끝난 후 마을 의원회는 즉시 사랑과 기억의 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노인의 바람대로 집과 정원을 변화시켰다. 거실은 작은 박물관이 되어 노인과 아내, 백마와 브라운의 이야기를 전시했다. 부엌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카페가 되었다. 정원은 명상과 기억의 공간으로 변했고 작은 연못과 벤치가 추가되었다. 백마와 브라운은 계속해서 17번지 집에 살았다. 그들을 위한 특별한 헛간이 정원 한쪽에 지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그들을 돌보았고 특히 아이들은 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백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느리게 움직였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창문 앞에 서는 것을 잊지 않았다. 브라운은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사랑과 기억의 집은 점점 유명해졌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방문했다. 그들은 상실의 아픔을 안고 왔다가 희망과 위안을 얻고 돌아갔다. 방문객들은 특별한 노트에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적었다. 그 노트는 점점 두꺼워져 결국 여러 권의 책으로 묶여졌다. 젊은 교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두 번째 책 창문 너머의 기적을 썼다. 이 책은 노인의 떠남 이후 마을에 일어난 변화와 사랑과 기억의 집의 이야기를 담았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백마도 점점 나이가 들었다. 그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헛간에서 쉬며 보냈다. 브라운은 항상 그의 곁을 지켰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백마는 마지막으로 창문 앞에 섰다. 그는 평소보다 오래 그곳에 머물렀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특별한 순간임을 느꼈다. 그들은 조용히 17번지 집 주변에 모여들었다. 백마는 창문을 향해 한 번 더 울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 위에 누웠다. 브라운은 그의 옆에 누웠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백마가 마침내 노인과 그의 아내와 함께하러 갔다는 것을 알았다. 브라운은 혼자 남았지만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 마을 전체가 그의 가족이 되었다. 특히 젊은 교사의 딸인 소녀는 브라운과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다. 그녀는 매일 학교 후에 브라운을 방문했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몇 년 후 브라운도 조용히 떠났다. 그의 떠남은 슬펐지만 동시에 예상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브라운을 위한 특별한 장례식을 열었고 그를 백마와 노인 옆에 묻었다. 이제 17번지 집은 완전히 사랑과 기억의 집이 되었다. 그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위안의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상실과 슬픔을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집 안에는 노인과 아내, 백마와 브라운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노인의 마지막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젊은 교사는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17번지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방문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트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그녀의 딸도 이제 교사가 되어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었다.
어느 봄날, 젊은 부부가 17번지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최근에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교사는 그들에게 노인과 백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부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우리도 언젠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여성이 물었다. 교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당신의 아이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어요. 다른 형태로 부부는 정원에 있는 작은 연못 옆 벤치에 앉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이것이 사랑과 기억의 집의 진정한 선물이었다. 희망, 위안, 그리고 사랑이 계속된다는 믿음. 시간이 흘러 마을은 변했다.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다. 하지만 소나무 거리 17번지 집은 변함없이 그곳에 있었다. 그것은 마을의 심장이 되었다. 모든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끈. 어느 날, 교사의 소녀가 17번지 집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그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말발굽 모양의 자국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그것을 보여주었다. 교사는 그 자국을 보고 미소 지었다. 이것은 백마마 브라운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야.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여전히 여기 있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소녀는 궁금해했다. 할머니, 사랑은 정말로 끝나지 않나요? 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랑은 끝나지 않아.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어. 이 집에, 이 정원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친절함 속에. 그날 밤, 교사는 오래된 노트를 펼쳐 새로운 이야기를 기록했다. 손녀가 발견한 말발굽 자국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사랑과 기억의 집의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였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처럼 그것은 중요했다. 그것은 사랑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교사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17번지 집은 평화롭게 서 있었다. 그녀는 노인과 아내, 백마와 브라운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고 느꼈다. 다른 형태로, 하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서.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준 선물에 감사해요. 그리고 그녀는 노트를 닫고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닫히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되었다. 새로운 방문객들,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희망과 함께.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창문 너머로 영원히.